보잘것없는 나무들이 아름다운 이유. 이건 수필이야. 수필의 특징이 뭐지? 수필. 자, 수필의 특징 항상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형, 누나, 속에 이렇게 외우라 그랬지? 형이 뭐야? 형식이 없어. 특별한 형식이 없어. 누구나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걸 뭘? 대중적인 글이라 그러고. 자, 나는 누구야? 여기 수필에서 나는, 소설에서 나는 작가가 만들어낸 인물이지만 수필에서 나는 글쓴이지. 글쓴이고 소재가 다양하다. 소재가 다양한 걸 다른 말로 뭐 신변잡기적 이렇게 얘기하지. 몸 주변에 다양한 것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개성적인 글이다. 자, 그래서 수필 특징하면 항루나 소개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지, 그지? 자, 보잘것없는 나무들이 왜 아름다운가 보자. 자, 수필은 처음, 가운데, 끝 이렇게 나눠지거든. 처음 부분이야. 가끔씩 까닭없이 우울해질 때가 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결국에는 만사가 귀찮아진다. 이런 무기력한 기분이 들 때마다 어디 간대요? 남대문 야시장에 간대요. 그러면 활력을 느낄 수 있대. 이 남대문 야시장은 삶의 활력이 넘치는 곳이고 자, 여기 가면 어떤 걸 보냐면 자판을 버려놓고 자, 여기서부터 자, 자판을 버려놓고 구성진 목소리로 손님을 부르는 사람, 보따리를 등에 지고 구경꾼들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가는 사람, 나물 1,000원어치 사면서 10분 넘게 입씨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 생활터전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생활터전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자, 이런 사람은 무기력한 글쓴이에게 힘을 주는 존재들이야. 아주 활력이 넘치는 사람이지. 나는 무기력한데 이렇게 활력이 넘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무리 잡아당겨도 찢겨지지 않는 질긴 고무장갑 같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막 신이 난다. 그리고 물고기처럼 파닥파닥 살아 숨쉬는 그들에게서 뭐 살아갈 힘을 얻는데요. 자, 여기 직유법을 사용했지. 여기에 물고기처럼 하고 직유법을 사용했는데 이 야시장 사람들이지. 야시장 사람들이 고무장갑 같다. 그리고 야시장 사람들이 물고기 같다. 자, 살아갈 힘을 얻는데 마치 갈증나는 한여름에 이런 사람 보면 한여름에 시원한 음료를 한여름에 시원한 음료기를 들이킨 기분이라고 할까? 자, 그러면서 남대문 시장에서 느끼는 기분. 자, 앞에 남대문 시장 가면 어떻게 해요? 시원한 음료수를 한번 들이마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다른 게 나와. 자, 삶의 가운데 부분이야. 자, 이렇게 삶의 갈증을 풀고 나서는 순간, 시장을 나서는 순간 뭐 생각나냐면 이렇게 나무 하나가 생각났대. 나의 정말 갈증을 해소해준 나무가 하나 생각났대. 바로 어떤 나무냐면 제주도 한라산에서 주로 자라는 시로미라는 작은 야생나무야. 보잘것없지만 아름다운 나무 첫 번째 시로미. 얼마 전 한라산에 오른 적이 있다. 훼손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나무들을 보고 싶어 일부러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을 택했대. 거기서 발견한 게 시로미래. 시로미는요, 한 뼘 정도밖에 안 되는 키에 열매마저 여간에서 눈에 띄지 않는 거야. 그리고 하지만 작고 보잘것없는 나무가 위력이 대단하대. 선생님 뭐가 건너뛰고 간 것 같다, 그지? 시로미고, 이 시로미는요, 해발 1500m 이상의 고지도에서만 자라는
자란 나무고요. 그래서 제주도 고산 지역에서 발견하는 희귀한 나무야. 그리고 크기는 한 뼘 정도밖에 안 되고 열매도 작대요. 시로미를 소개하지, 그지? 시로미를 소개해주고 이 나무가요. 작지만 굉장히 위력이 대단하대. 지금은 이거 뭐 제목이 뭐 보잘것없는 나무들이 아름다운 이유지, 그지? 그래 이게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이런 뜻이야. 말하고자 하는 바. 시로미를 처음 발견했을 때 마치 목이 말랐대요. 그래서 물통에 물은 다 떨어지고 입안이 바짝 마르던 차에 나는 시로미의 금붉은 열매를 한 움큼 따서 입안에 털어 넣었어요. 시큼틀틀한 첫 맛에 얼굴이 찡그러졌지만 이내 단 기운이 입안에 퍼지면서 입안 구석구석 적셨어요. 콩알보다 작은 열매가요. 자, 콩알보다 작은 열매가 어떻게 그런 물기를 담겨 있는지 그 작은 열매 한 줌 먹은 것이 꼭 약수 몇 사발을 들이킨 기분이었대. 이게 이제 시로미 열매를 먹은 경험을 얘기하는 거지. 먹은 경험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백록담에 오르는데요. 백록담에 오르는데 거짓말처럼 전혀 목이 마르지 않았대. 이게 뭐야? 작고 보잘것없는 나무가 대단한 이력을 발휘하는 거지. 자, 여기에 작은 열매가요. 작은 열매가 갈증을 해소해줬지. 갈증을 해소해줌. 건조하고 메마른 한라산 고지대에서 시로미는 어떻게 그런 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다음에 넘어가 볼게. 시로미처럼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존재 가치를 분명히 지닌 나무가 또 있대요. 생각해도 우리 주변에 많대요. 공원이나 건물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키 작은 감목이 이게 뭐야? 분명한 가치를 지닌 나무지, 그지? 얘는 어떤 역할을 할까? 숲이 생길 때 가장 중심부에서 참 생길 때 그 틀을 잡아주는 감목은 숲이 완성되면 어떻게 해요? 키 큰 나무한테 자리 양보해주고 언저리 그 주변부로 물러나는 거야. 그러면서 물러나가지고 언저리 자리 잡은 나무 감목들은요, 숲 주변부로 가지를 밀어낸 교목들을 보호해주는 거야. 이 볼품없는 감목들이 자연재해에 맞서며 숲 전체를 지켜나가는 거대. 그리고 이거 뭐야? 작지만 위대한 나무. 작은 나무들이 아름다운 이유지, 그지? 자, 감목의 역할이 첫 번째가 뭐하니? 감목의 역할 첫 번째가 중심부에서 그 틀을 잡아주고, 두 번째가 감목의 역할 두 번째가 자연재해를 맞으며 숨 전체를 지켜나간대. 어디 것뿐인가? 불모지가 된 땅을 다시 푸르게 만드는 것도 역시 보잘것없는 작은 나무와 풀이래. 자, 불모지. 어떤 땅이? 메마른 땅이 불모지지, 그지? 요게 불모지지, 그지? 여기에 평상시에 외면만 당하던 풀들이 들어와 모은 역할을 한다고. 개척자 역할을 한대요. 그 풀들이 뭐야? 쑥이나 억새, 고사리 같은 이런 걸 개척식물이라 그래. 얘네들이 불모지에 가장 먼저 들어와 집안을 안정시키고 다른 나무들이 살아갈 윤택한 토양을 만들어내준대. 이게 이제 개척식물들의 역할이야. 이게 개척식물들의 역할이고요. 흔히 잡풀, 우리 잡초라는 거 취급을 하는 쑥이나 억새, 고사리가 바른 이런 개척식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산불로 폐허가 된 땅의 첫 방문자, 산불이 나서 폐허가 된 땅이야. 근데 처음에 피어난 것, 그게 뭐냐면 길이도 짧고 몸통도 얇아 기껏해야 울타리나 빗자루 정도밖에 사용되지 않는 쌀이 나무가요. 불난 자리를 가장 먼저 녹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이
사리나무도요. 감목이 뭐야? 키 작은 나무지. 감목의 한 종류고, 자, 이게 불난 자리에 녹화를 해주니까 사리나무의 역할이야, 역할. 자,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결코 대접받는 축에 끼지 못하는 고사리 역시, 자, 고사리 역시 어떻게 사리나무와 비슷한 역할을 하니까 어떤 거야? 불난 자리에 녹화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야. 자, 거친 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사리는 타고난 그 씩씩함으로, 자, 고사리는 잿더미 속에서 가장 먼저 자리 잡고 싹을 틔우는 거야. 이게 뭐라고요? 고사리의 역할. 자, 초석을 다진 후, 초석은, 자, 기초를 다진 후 다른 나무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으면 감목들이 그랬듯 이들도 조용히 자기 자리를 내준다. 이들 어떤 거야? 이거 개척식물이라든지 사리나무 이런 나무들이 이 덕분에 예전에 그 불모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짙은 녹색 숲으로 복구된다. 자, 이 글쓴이가 이 얘기만, 식물들 얘기만 할까? 식물들 얘기를 확장시켜가지고 인간에게도 적용하는 거야. 그러나 안타깝게도 숲의 사이에서 그들 어떻게 해요? 이런 감목이라든지 잡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게는요, 돌아오는 것은 많잖아요. 누군가 그 역할을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역할을 알아주지도 않아요. 얘네들 역할을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그럼에도 그들은 나무 세계에서 맡은 바 임무를 다 한대요. 자, 그저 묵묵하게.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다. 자신들이 비록 보잘것없지만 나무 세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다. 이렇게 와야지, 그지? 이거 무슨 법? 문장의 순서가 바뀌었지. 문장의 순서가 바뀐 것은 도치법. 자, 그런 그들을 통해 나는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삶이 없다는 진리를 세상 깨닫곤 한다. 이거 뒤에 서술형에 나와. 잘 풀어. 자, 뭘 깨달았다고?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삶이 없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야. 이게 깨달음이지. 깨달음. 자, 또 어디에서? 나무를 보고 작지만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네. 이거 지금 아름답다는 것은 보기 아름답다는 게 아니고 묵묵하게 자기 역할을 다 하니까 아름답다는 거야. 이게 인간 세상으로 확장했다. 깨달음을 인간 세상으로 확장했고요. 자, 그래서일까? 나는 하늘 높이 위로만 자라면서 어떻게든 햇빛을 받으려고 해당이 되어 있는 거대한 교목들보다, 자, 보잘것없는 나무들, 이런 것들 감목, 잡풀 이런 것들이지 훨씬 더 값지고 아름답게 느껴진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는 말은 비단 나무 사이에만 통용되는 말은 아니다. 세상 모든 것은 저마다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루살이 같은 삶, 내일이 보이지 않는 삶이라 하더라도 분명 살아갈 이유가 있고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삶이 다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야. 그러므로 그 가치를 알고 묵묵히 제 역할을 해낼 때 결국 그것이 자기를 지키고 세상을 지키는 길이 된다. 이게 자, 글쓴이의 깨달음이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야. 그치? 이게 글쓴이의 깨달음.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나무들은 자기 자리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남과 비교하여 스스로를 평가하고 자리에 매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삶 하나만을 두고 거기에만 충실하다 한다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생의 의미를 얻고 삶을 영리라는 것은 꾸려나갈 힘을 받는다.
그런, 자, 여기가 이제 가운데 부분, 이제 끝부분, 그런 나무를 보며, 나도 내 삶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고는 한다. 자, 나무에게서 얻은 깨달음을 자신의 삶에 적용한 거야. 자신의 삶에 적용했고요. 비록 남들 보기엔 하찮고 평범한 삶일지라도 말이다. 삶일지라도 하찮은 삶은 없다. 소중하지 않는 삶은 없다. 이걸 깨달았지, 그치? 앞으로 나는 그 누구의 삶도 시샘하지 않아 비교하지 않겠다는 거지. 남들이 내 삶을 어떻게 생각하든 관여하지 않으련다. 내가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은가. 내 삶에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것이다 하면서, 자, 스스로 가치 있다고 라고 여기며 살아가겠다는 다짐이야.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들어가 있는 글이야. 자, 뒤에 정리해보자. 자, 현대 수필이고요. 수필이야. 수필의 결순이는 누구라고? 나. 가벼운 수필이지. 그래서 경수필, 경자가 가벼울 경자야. 여러 가지 나무가 예시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하찮은 삶이 없다는 것을 교훈적으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소재는 보잘것없어. 자, 보이는 나무들이. 자, 소재고요. 주제는, 자, 세상에 소중하지 않는 삶이 없다는 깨달음. 자, 결순이 뭐 경험, 남도면 시장 간 경험, 그리고 한라산 가다가 시로미 열매 먹은 경험에서 이야기의 실마리를 이끌어내고요. 첫 부분에 그렇게 경험을 나왔지, 그지? 그리고 다양한 예를 들어서 주제를 드러내주고 있다. 자, 구조는요. 처음 가운데 끝으로 돼 있지. 처음에는 남도문 시장의 사람들을 보며 얻은 삶의 활력, 뭐 같다 그랬어? 질긴 고무장갑 같다. 물고기처럼 펄딱펄딱하다, 그렇지? 그리고 가운데는 없어 보이는 나무와 풀의 역할을 통해 얻은 깨달음. 끝에는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들어가 있다. 자, 글쓴이가 나무로부터 얻은 깨달음은, 자, 물기가 가득하고 실한 열매의 매점. 요건 뭐야? 시롬이지. 그 다음에 숲이 생길 때 가장 먼저 틀을 잡아주고 자연재해에 맞서 숲 전체를 지켜나가는 건 키 작은 감목들이고, 그리고 불모지의 집안을 안정시키고 윤택한 토양을 만들어내는 것은 뭐지? 개척 식물이고, 자, 산불로 폐허가 된 땅에서 불난 자리를 녹화시키는 것은 사리 나무고, 잿더미 속에서 가장 먼저 자리 잡는 것은 고사리지. 이런 것들이 작지만 아름다운 나무들, 깨달음을 주는 나무들이다. 식물들이다. 자, 여기까지고 수고했고, 뒤에 바로 문제 풀어본다. 20문제.